고객님, 죄송한데 잔액이 부족하신데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분명 며칠 전 연금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통장에 2만 원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통장 내역을 봤어요. 학원비 자동이체, 보험료 자동이체, 공과금 자동이체. 제 돈이 제 허락도 없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겠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위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69살 나영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연금도 나오고 남편이 남겨준 적금도 있으니 걱정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매달 1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열흘도 안 돼서 통장이 텅텅 비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통장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되찾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어요. 병원에 실려갔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보호자분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 선생님 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한순간에 떠나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어머니 혼자 두고 어떻게 가요? 며느리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이었어요. 며느리는 전업주부였고요. 손녀 지우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원래 해오던 일이라 어렵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안 해서 제가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남편이 남겨준 유산이 좀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생긴 돈이었어요. 8억 원 정도였죠. 그 돈을 아들 명의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어머니 돈은 제가 잘 관리할게요. 어머니 노후 자금이니까요. 아들이 그렇게 말해서 믿고 맡겼어요. 그리고 제 통장에는 매달 연금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국민연금하고 남편 공무원 연금을 합친 거였어요. 100만 원이면 충분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다 자동이체예요. 자동이체? 네, 공과금이랑 이것저것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편한 거야? 그럼요. 일일이 은행 갈 필요 없잖아요. 며느리가 활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통장 좀 빌려주세요. 제가 다 설정해 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저는 통장을 며느리한테 건넸어요. 며느리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 딸깍딸깍 했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어머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 고마워.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참 잘하네. 이런 것까지 챙겨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음 달부터 통장 잔액이 이상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어요. 100만 원 들어오면 한 달 쓰고 2, 30만 원 남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ATM기에서 통장을 넣어봤습니다. 잔액 2만 3천 원. 분명 열흘 전에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며칠 사이에 98만 원이 어디로 간 거죠? 집에 와서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수진아, 내 통장 잔액이 2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아, 그거요? 자동이체 때문에 그래요. 자동이체가 뭘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 공과금이랑 이것저것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더 묻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귀찮아할까 봐요. 내가 나이 들어서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어요. 연금 100만 원이 들어오고 열흘 후엔 3만 원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하지만 며느리한테 또 물어보기가 미안했어요. 그냥 제가 돈을 많이 쓰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원래 허리 디스크가 좀 있었거든요. 할머니, MRI 찍어야 할 것 같아요. 얼마예요? 30만 원이요. 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고객님, 잔액이 부족하신데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에 올게요. 병원을 나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 통장이 비어 있다니. 69살 먹고 병원비도 못 내는 처지가 됐습니다. 집에 와서 통장 내역을 꺼내봤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거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학원비 자동이체 마이너스 30만 원. 보험료 자동이체 마이너스 15만 원. 공과금 자동이체 마이너스 12만 원. 통신비 자동이체 마이너스 8만 원. 카드 대금 자동이체 마이너스 25만 원. 합계 90만 원. 거의 100만 원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학원비가 왜 제 통장에서 나가죠? 손녀 학원비는 아들이 내는 거 아닌가요? 보험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가입한 보험은 5만 원짜리 하나뿐인데 15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카드 대금은 또 뭐죠? 저는 카드를 거의 안 쓰는데요.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한테 대놓고 따지기가 무서웠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며느리가 화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돈이 어디로 가는 거지? 며느리가 정말 날 위해서 관리해 주는 걸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출근하고 난 뒤 신발장을 열어봤어요. 위쪽 선반에 종이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수증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손이 떨렸지만 열어봤습니다. 안에 영수증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하나하나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수증. 학원 마이너스 카드 결제 30만 원 마이너스 나영자. 제 이름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수증. 백화점 마이너스 카드 결제 52만 원 마이너스 나영자. 제 이름으로 백화점에서 50만 원을 썼다고요? 저는 백화점에 간 적도 없는데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제 이름으로 된 카드 결제였습니다. 병원 마이너스 15만 원. 미용실 마이너스 8만 원. 식당 마이너스 12만 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다 뭐죠? 제가 쓴 돈이 아닌데 제 이름으로 결제가 됐습니다. 마지막 영수증을 펼쳤을 때 숨이 막혔어요.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 45만 원 마이너스 나영자 통장 자동이체. 아들 차 할부금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제 카드를 몰래 쓰고 있었고 제 통장을 아들 가족 생활비 통장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럴 수가. 영수증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먼저 왔어요. 나를 이렇게까지 우습게 봤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69살 먹고 가족한테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서 바람이라도 쐬고 싶었어요. 시장으로 갔습니다. 원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장을 보러 가거든요. 과일 가게 앞을 지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영자 씨 요새 안 보이더니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바빴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을 걷다가 고물상 앞을 지나게 됐어요. 거기 주인 할아버지가 만복 씨였습니다. 75살쯤 되셨을 거예요. 항상 가게 앞 의자에 앉아 계시거든요. 영자 씨, 여기 앉아 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얼굴 보니까 고민 있어 보이는데. 만복 씨가 옆 의자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버렸어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만복 씨, 저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뭔데요? 통장에서 돈이 자꾸 사라져요. 도둑 맞았어요? 아니요, 자동이체래요. 며느리가 설정해뒀대요. 만복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해요. 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가족이 편하게 해드릴게요 하는 말이에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딱 그렇게 말했거든요. 만복 씨,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영자 씨, 내가 옛날에 회계사였어요. 회계사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만복 씨가 고물상 주인인 줄만 알았거든요. 30년 동안 회계 일했어요. 은퇴하고 여기서 고물상 하는 거죠. 그랬구나. 그동안 많은 사람 봤어요. 특히 노인분들 돈 문제로 고생하는 거 많이 봤죠. 어떤 거요? 자식들이 부모 돈 관리해준다고 하고는 몰래 빼먹는 경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정말 많아요? 많고 말고요. 요양원 보내놓고 연금 빼먹는 자식, 통장 몰래 만들어서 돈 빼가는 자식, 부모 이름으로 대출받는 자식까지. 세상에. 영자 씨, 혹시 통장 명세서 가지고 있어요? 네, 집에 있어요. 그거 한번 가져와 봐요. 내가 봐줄게요. 정말요? 그럼요. 돈은 사람보다 정직해요. 어디로 갔는지 다 적혀 있거든요. 만복 씨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집에 가서 통장 명세서를 전부 가져왔어요. 6개월치였습니다. 만복 씨가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돋보기까지 꺼내서 자세히 보더군요. 이거 심각한데요. 뭐가요? 매달 100만 원 들어오는데 90만 원 이상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문제는 이 항목들이에요. 만복 씨가 명세서를 가리켰습니다. 학원비 30만 원. 이건 손녀 학원비죠? 그런 것 같아요. 보험료 15만 원. 영자 씨 보험이 이렇게 비싸요? 아니요. 제 보험은 5만 원짜리예요. 그럼 20만 원은 누구 보험이에요? 카드 대금 25만 원. 영자 씨 카드 이렇게 많이 써요? 아니요. 저 카드 거의 안 써요. 만복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자 씨, 이거 며느리가 영자 씨 카드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요? 그럼요. 그리고 이 자동차 할부금 45만 원. 이것도 이상해요. 그게 뭐예요? 아들 차 할부금 아닐까요? 영자 씨, 솔직히 말해서 며느리가 영자 씨 통장을 가족생활비 통장으로 쓰고 있어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일단 은행 가세요. 자동이체 전부 해지하고요. 그럼 며느리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영자 씨 돈이잖아요. 그래도 영자 씨, 이대로 가면 1년 후엔 적금까지 다 털릴 거예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들 명의로 맡겨둔 8억 원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당연하죠. 벌써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아들한테 통장 보자고 하세요. 그게 못 보여주면 이미 쓴 거예요. 만복 씨 말이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 지금 결정하세요. 계속 당하면서 살 거예요? 아니면 싸울 거예요? 싸운다는 게 영자 씨 돈 영자 씨가 지키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에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만복 씨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지금 결정하세요. 영자 씨 돈 영자 씨가 지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 돈인데 왜 제가 쓰지 못하죠? 제 연금인데 왜 며느리가 관리하죠? 분노가 치밀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은행에 가기로요. 은행에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집에서 10분 거리인데 30분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해지해도 될까? 며느리가 화내면 어떡하지? 아들이 섭섭해하면? 하지만 만복 씨 말이 떠올랐습니다. 영자 씨 돈 영자 씨가 지키는 거예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기, 자동이체 해지하려고요. 네, 통장 가지고 오셨어요? 네. 창구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받아서 컴퓨터에 넣었어요. 고객님, 자동이체 항목이 좀 많으시네요? 그래요? 네, 총 7개 항목이 있어요.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학원비 30만 원, 보험료 15만 원, 공과금 12만 원, 통신비 8만 원, 카드 대금 25만 원, 자동차 할부 45만 원, 대출 이자 10만 원. 대출 이자요? 처음 보는 항목이었습니다. 네, 매달 1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제가 대출을 받았나요? 확인해 볼게요. 직원이 뭔가 조회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신용대출 2천만 원이 있네요. 뭐라고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2천만 원이요? 네, 작년 5월에 실행됐어요. 작년 5월이면 제가 아들 집으로 들어온 직후였습니다. 제가 대출받은 적 없는데요. 하지만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누가 받은 거죠? 그건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누군가 제 명의로 2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거죠. 며느리였을 겁니다. 아니면 아들이거나요. 이거 해지할 수 있어요? 대출은 해지가 아니라 상환을 하셔야 해요. 상환이요? 네, 2천만 원을 갚으시면 돼요. 지금 당장요? 일시불로 갚으실 거면 그렇죠. 제 통장에 돈이 없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맡겨둔 적금을 찾아야 했어요. 일단 자동이체부터 해지해 주세요. 전부 다요? 네, 전부요. 고객님, 이거 해지하시면 학원비랑 공과금 같은 거 직접 내셔야 해요. 괜찮아요. 제가 낼 거예요. 사실 제가 낼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내야 할 돈이었으니까요. 그럼 해지 진행할게요.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큰 빨간 버튼이 있었습니다. 자동이체 전체 해지. 이 버튼 누르실래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며느리가 알게 될 거고 아들도 알게 될 겁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힐 거예요. 고객님? 직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결정하세요. 만복 씨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손을 뻗어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해지 완료됐습니다.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그리고 대출권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아들한테 갚으라고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은행을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어요. 내가 해냈구나. 69년 인생에서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밖에 나왔어. 은행 가셨어요? 자동이체 해지하셨어요? 벌써 알았나 봅니다. 아마 카드 회사에서 연락이 갔나 봐요. 그래, 해지했어. 왜요? 제가 관리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며느리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아, 내 돈은 내가 관리할 거야.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공과금은 어떡하고요? 그건 민수가 낼 거야. 뭐라고요? 원래 아들이 낼 돈이잖아. 어머니가 같이 사시는데 당연히 내셔야죠.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학원비는? 내 손녀 학원비를 왜 내 통장에서 빼갔어? 보험료 15만 원은 누구 보험이고? 자동차 할부금 45만 원은 또 뭐야?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그리고 내 명의로 대출받은 2천만 원은 뭐야? 그건 누가 받은 거야? 너야, 민수야? 어머니, 그건 집 전세금 때문에. 내 허락 받았어? 아니요. 그럼 사기잖아. 어머니,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월급으로는 애 학원비도 못 대요. 그래도 내 돈을 몰래 쓰면 어떡해.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도 같이 사시잖아요. 당연히 생활비 내셔야죠. 생활비는 낼게. 하지만 내 허락 없이 내 돈 쓰지 마. 어머니, 너무하세요. 며느리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세요. 남편 오면 같이 얘기해요. 그래. 저녁 때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거실에 셋이 앉았어요.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왜 자동이체 해지하셨어요? 민수야, 엄마 통장은 엄마가 관리할 거야. 엄마, 우리가 관리해드린다니까요. 관리? 내 돈 빼먹는 게 관리야? 아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민수야, 엄마 명의로 대출 2천만 원 받은 거 알아? 엄마 허락 받았니? 엄마, 그건 집 전세금이. 허락 받았냐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압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는데 그래도 너희랑 살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어.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너희가 엄마를 뭘로 봤니? 돈통으로 봤어? 엄마 연금으로 너희 생활비 대고 엄마 명의로 대출 받고 엄마 카드로 쇼핑하고.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럼 나한테 말을 하지. 왜 몰래 해? 말씀드려도 안 주실 거잖아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제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엄마가 맡긴 적금 8억 있지? 네. 그거 통장 내일 당장 가져와. 엄마, 그건 가져와. 내 돈이야. 아들이 망설였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미 손댔구나. 민수야, 얼마 남았어? 대답해. 5억. 5억 정도요. 뭐? 8억 중에 3억이 사라졌습니다. 1년 만에요. 어디 썼어? 집 전세금하고 차 사는데. 엄마 허락 받았어? 아니요.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유산. 1년 만에 3억이 사라졌습니다. 민수야, 너 나한테 이럴 거야?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돈이 돌아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힘들어요. 뭐? 매일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차리고 어머니 시중 드는 것도 일이에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시중? 내가 너희 집 청소하고 밥 해주는 게 시중 받는 거야? 수진아, 내가 이 집 월세네. 아니요. 그럼 왜 내가 너희 시중 드는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해? 어머니, 이제 알았어. 너희가 날 뭘로 보는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내 방. 엄마. 아들이 붙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어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져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그리웠어요.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던 날도 저런 달이 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영자야,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해.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행복한가요? 아니었습니다. 돈도 빼앗기고 존중도 못 받고 가족한테 이용당하고 이게 행복인가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나가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밤새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요. 아침 6시였습니다. 아들 가족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통장, 신분증. 많지 않았어요. 큰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손녀 사진이 보였습니다. 지우 돌잔치 사진이었어요. 제가 백일떡 돌리고 잔치 준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행복했는데 손녀 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지우가 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 할머니는 이제 가야 해.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어디를? 나가 살 거야. 뭐라고요? 민수야, 엄마 이제 너희랑 못 살겠어. 엄마.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어제 일은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벌써 3억을 썼잖아. 엄마, 그건 갚을게요. 언제? 10년 후? 20년 후? 민수야, 엄마 너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어. 압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네. 그래도 참았어. 너희랑 같이 살면 좋을 줄 알았거든.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너희는 엄마를 가족으로 안 보더라. 엄마,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돈통으로 받지? 엄마. 민수야,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존중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 엄마가 시중 받는다고.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희 가정부가 아니야. 알아요. 모르는 것 같은데. 캐리어를 끌고 나가려는데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니, 진짜 나가시게요? 그래. 좋아요. 나가세요. 우리도 편해요. 수진.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우리 집 월세도 안 내시면서 뭘 그렇게 큰 소리예요? 매일 밥 차려드리고 빨래해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수진아, 내가 부탁했니? 뭐? 내가 빨래 해달라고, 청소해달라고 했어? 오히려 내가 다 했잖아. 너희 빨래,
너희 청소, 너희 밥. 며느리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할 일 아니에요? 왜? 같이 사니까요. 같이 산다고 내가 가정부 노릇해야 해? 수진아, 내가 공짜로 일한 거 다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년 동안 매일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했어. 가정부 한 달에 200만 원이야. 1년이면 2.400만 원이지.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기다 너희가 쓴 내 연금 1.000만 원 넘고 적금에서 뺀 3억까지. 계산하면 3억 2.000만 원이야. 갚을 수 있어?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나 이제 간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아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민수야, 그만해. 엄마는 가야겠어. 어디로 가시게요? 모르겠어. 일단 여기서 나가는 게 먼저야. 엄마, 아들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팔을 뿌리쳤어요. 아들이 비틀거렸습니다. 민수야,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너희 눈치 보지 않고 내 돈 내 맘대로 쓰면서 캐리어를 끌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울고 있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번 돌아보면 다시 못 나올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큰 길로 나왔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어요. 69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만복 씨였습니다. 여보세요? 영자 씨, 나 만복이에요. 아, 만복 씨. 영자 씨 목소리 왜 그래요? 울었어요? 네. 무슨 일 있어요? 집 나왔어요. 뭐? 아들 집에서 나왔어요. 지금 어디예요? 아파트 앞이에요. 거기 서 있어요. 내가 갈게. 30분 후 만복 씨가 도착했습니다. 낡은 경차를 타고 왔어요. 영자 씨, 타요. 고마워요. 차에 탔습니다. 어디 갈 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집으로 가요. 네. 우리 집 방 하나 비었어요. 거기 있다가 천천히 생각해요. 만복 씨, 눈물이 났습니다. 만복 씨 집은 작은 빌라였습니다. 2층 끝집이었어요. 여기에요. 좁지만 괜찮죠? 고마워요. 방에 들어갔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영자 씨 쉬어요. 나중에 밥 해줄게요. 만복 씨가 나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나왔구나. 실감이 안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만복 씨가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영자 씨, 밥 먹어요. 고마워요.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영자 씨, 왜 울어요? 만복 씨가 너무 고마워서요.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만복 씨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생각했어요.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구나. 만복 씨 집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만복 씨가 커피를 내려줬어요. 영자 씨, 커피 마셔요. 고마워요. 오늘은 뭐 할 거예요? 글쎄요. 사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 집에 있을 땐 청소하고 빨래하고 바빴는데 여기선 할 게 없었어요. 영자 씨, 심심하죠? 좀요. 일 하나 찾아봐요. 일요? 그럼요. 돈도 벌고 시간도 보내고. 이 나이에 누가 써주겠어요? 영자 씨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요? 요리요.
만복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요리 진짜 맛있어요. 시장에 반찬 팔면 잘 팔릴 거예요. 반찬이요? 네. 요즘 혼자 사는 노인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반찬 배달하면 어때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그게 될까요? 해봐요. 안 되면 말고.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반찬 장사 나쁘지 않았어요. 요리는 자신 있었거든요. 남편 살아있을 때 제과점을 했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단골이 많았어요. 특히 제가 만든 단팥빵이 유명했습니다. 영자 씨 단팥빵은 정말 최고야. 손님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제빵기가 아직 아들 집에 있을 텐데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제빵기였어요. 영자야, 이걸로 맛있는 빵 많이 만들어. 남편이 웃으며 말했었죠. 그 제빵기를 아들 집 창고에 넣어뒀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야. 엄마,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 집으로 돌아오세요. 아니야, 나 이제 안 갈 거야. 엄마, 민수야, 창고에 제빵기 있지? 네. 아빠가 사준 제빵기 말이야. 아, 그거요. 네, 있어요. 그거 좀 가져다 줄래? 제빵기를요? 왜요? 엄마가 쓸 거야.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제빵기를 가져왔습니다. 만복 씨 집 앞에서 만났어요. 엄마, 고마워. 제빵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엄마, 이거로 뭐 하시게요? 빵 만들 거야. 빵이요? 그래. 엄마 예전에 빵집 했잖아. 네. 다시 시작하려고.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나이가 어때서? 민수야, 엄마는 아직 할 수 있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래, 알았어. 엄마, 집으로 돌아오세요. 안 가. 엄마. 민수야,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방해하지 마. 아들을 뒤로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빵기를 부엌에 놓았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깨끗이 닦았어요. 전원을 켰습니다. 위잉 마이너스.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작동하더군요. 좋아, 시작해보자. 밀가루를 샀습니다. 팥도 사고 설탕도 사고 만복 씨가 도와줬어요. 영자 씨, 뭐 만들 거예요? 단팥빵이요. 단팥빵? 좋아하는데. 그럼 만복 씨가 첫 손님이에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반죽을 했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밀가루 3컵, 물 1컵 반, 이스트 1스푼. 반죽을 치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거든요. 영자야, 오늘 빵 맛있게 나왔네. 그래요? 응, 역시 우리 마누라 솜씨가 최고야. 남편이 웃으며 말했던 게 어제 일 같았어요. 팥을 삶았습니다. 설탕을 넣고 졸였어요. 달콤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반죽이 부풀어 올랐어요. 팥소를 넣고 빵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오븐에 넣었어요. 30분 후, 딩동 마이너스,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오븐 문을 열었어요. 갈색으로 잘 구워진 단팥빵이 나왔습니다. 와, 영자씨, 냄새 대박이에요. 만복 씨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하나 먹어봐요. 단팥빵을 건넸어요. 만복 씨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요? 진짜요. 이거 장사하면 대박 날 거예요. 만복 씨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 갔어요. 단팥빵 20개를 가져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단팥빵이에요. 하나 먹어보세요. 공짜로요? 네. 아주머니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어머, 맛있네요. 그죠? 할머니, 이거 파세요? 네, 한 개에 2,000원이에요. 그럼 5개 주세요. 첫 손님이었습니다. 10,000원을 받았어요. 생전 처음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20개를 다 팔았습니다. 4만 원을 벌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만복 씨한테 말했습니다. 만복 씨, 다 팔렸어요. 진짜요? 대단한데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그날 밤 4만 원을 세어봤어요. 1,000원짜리 40장. 작은 돈이었지만 뿌듯했습니다. 제 노력으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도 빵을 구웠습니다. 이번엔 30개. 시장에 나갔어요. 할머니, 어제 그 빵이요? 어제 손님이 또 왔습니다. 네, 있어요. 오늘은 10개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날도 다 팔렸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단팥빵 파는 할머니 있대. 거기 빵 진짜 맛있대. 일주일 후엔 하루에 50개씩 팔렸어요. 한 달 후엔 100개.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누군가 제 손맛에 돈을 주는 게 신기했어요. 어느 날 손녀 지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지우야.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할머니 어디 계세요? 할머니는 다른 곳에 살아. 왜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빵 만들고 있어. 빵이요? 응, 단팥빵. 지우가 좋아하던 거. 할머니 단팥빵 먹고 싶어요. 그럼 할머니가 만들어줄게. 다음 날 단팥빵을 20개 만들었습니다. 아들 집 앞에 두고 왔어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고 왔어요. 나중에 지우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빵 받았어요. 너무 맛있어요. 사랑해요. 그 문자를 보며 울었습니다. 손녀는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단팥빵 장사가 잘 됐습니다. 한 달 수입이 2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연금 100만 원까지 합치면 300만 원.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빵을 팔고 있는데 젊은 여자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사진 찍어도 돼요? 사진? 네, SNS에 올리려고요. 할머니 빵 너무 예뻐요. 그래, 찍어. 젊은 여자가 휴대폰으로 빵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도 같이 찍자고 하더군요. 할머니도 같이 나와주세요. 나까지? 네. 할머니가 주인공이잖아요.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할머니,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할머니 빵 유명하대요. 사진 같이 찍어도 돼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만복 씨한테 물어봤어요. 만복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영자 씨, SNS에서 유명해졌나 봐요. SNS? 인터넷이요. 젊은 사람들이 사진 올리는 곳. 만복 씨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제 사진이 떠 있었어요. 69세 할머니의 기적 같은 단팥빵. 시장에서 만난 전설의 맛. 할머니표 단팥빵 줄 서서 사 먹어야 함.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응원합니다. 이 나이에 창업하시다니 대단하세요. 빵 사러 갈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 주다니. 그날부터 정말 바빠졌어요. 하루에 200개씩 팔렸습니다. 아침 6시부터 빵을 만들어야 했어요. 만복 씨가 도와줬습니다. 영자 씨, 이제 직원 고용해야겠어요. 직원이요? 네, 혼자는 못해요. 그래서 시장 아주머니 한 분을 고용했습니다.
최순자 씨 65살. 남편 없이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순자 씨 같이 일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셋이서 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함께 웃으면서 일할 수 있었거든요. 한 달 수입이 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순자 씨한테 100만 원 드리고 만복 씨한테 50만 원 드렸어요. 영자 씨, 나는 안 받아요. 왜요? 일하셨잖아요. 나는 영자 씨 친구니까. 만복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다니.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시겠어요? 방송이요? 네, 인생 이모작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할머니 이야기를 꼭 소개하고 싶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방송에 나가도 돼요? 물론이죠.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용기를 줄 거예요. 일주일 후 촬영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빵 만드는 모습을 찍었어요. 인터뷰도 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제 돈을 제가 관리하고 싶었어요. 무슨 뜻인가요? 가족한테 의지하면 존중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힘으로 살기로 했죠.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행복해요. 왜요? 제가 번 돈이니까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쓸 수 있잖아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더 유명해졌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어요. 69세 할머니의 제2인생. 가족 떠나 홀로 썩이 성공한 시니어.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빵 보내주세요. 택배로 받을 수 있나요? 너무 바빠서 택배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대신 시장에 와서 사가시라고 했습니다. 주말이면 시장이 사람들로 붐볐어요. 할머니, 사진 찍어주세요. 할머니, 사인해주세요. 제가 연예인도 아닌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친구들과 함께 왔어요. 할머니, 지우야. 손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제 친구들이에요. 할머니 빵 먹고 싶대요. 그래, 할머니가 많이 줄게. 친구들한테 빵을 나눠줬어요. 할머니, 저희 할머니 팬이에요. 할머니 SNS에서 봤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할머니, 집에 안 오세요? 지우야,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사는 게 좋아. 왜요? 할머니가 여기서 일하니까.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가끔 보러 와주세요. 그럴게. 지우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족이 그립긴 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다시 예전처럼 살게 될 테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빵집이 정말 잘 됐어요. 이제는 시장 안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영자 할머니 단팥빵, 간판까지 달았어요. 개업식 날 손님들이 꽃다발을 보내줬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용기 얻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무슨 용기요? 저도 이혼했거든요. 남편이 저를 무시해서요. 근데 할머니 보니까 용기가 났어요.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구나.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만복 씨와 순자 씨와 함께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영자 씨, 정말 대단해요. 내가 뭐 대단해요. 아니에요. 영자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만복 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만복 씨, 고마워요. 만복 씨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천만에요.
영자 씨 혼자 힘으로 한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게 진짜 나구나. 69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제 모습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빵집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한 달 수입이 8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직원도 한 명 더 고용했어요. 이제는 제가 직접 빵을 안 만들어도 됐습니다. 관리만 하면 됐거든요.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엄마, 할 말이 있어서요. 뭔데? 수진이랑 이혼했어요. 순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뭐라고? 이혼했어요. 왜? 수진이가 계속 엄마 욕했어요. 그리고 제 돈도 몰래 썼고요. 엄마가 겪은 일을 저도 겪었어요.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야,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울지 마.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알았어. 엄마,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며칠 후 아들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지우와 함께였어요. 엄마, 왔구나. 엄마, 가게 대박이네요. 둘러보는 아들 얼굴이 놀라워 보였습니다. 그래, 덕분에 잘 살고 있어.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를 무시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아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야, 고개 들어. 엄마, 엄마는 이미 용서했어. 정말요? 그래. 너도 이제 깨달았잖아. 아들을 안아줬어요. 지우도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셋이 한참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집으로 돌아오세요. 아니야. 왜요? 엄마는 이제 여기가 좋아. 하지만, 민수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알겠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자주 놀러와. 네, 엄마. 그날 이후 아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지우도 함께요. 주말마다 가게에 와서 일도 도와줬습니다. 엄마, 제가 배달할게요. 고마워. 아들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존중해줬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사업하시다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엄마 보면서 배웠어요. 뭘?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뿌듯했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좋은 영향을 준 거였어요. 어느 날 전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수진이에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무시하고 어머님 돈을 함부로 쓰고 수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수진아. 네, 어머님.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소용없어. 하지만 내가 깨달았다니 다행이야. 어머님, 앞으로 잘 살아.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고.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운 마음은 없었어요. 오히려 측은했습니다. 수진이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7개월째 되던 날 큰 결정을 했습니다. 적금을 찾기로요. 아들 명의로 맡겨둔 5억. 은행에 갔습니다. 아들도 함께 갔어요. 어머니,
정말 찾으시겠어요? 응. 제가 계속 관리해 드릴게요. 아니야. 이제는 엄마가 관리할 거야. 알겠습니다. 5억을 찾았습니다. 제 통장으로 옮겼어요. 엄마,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빵집 확장할 거야. 확장이요? 응. 더 큰 곳으로 이사하려고. 대박이네요. 아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일주일 후 새 가게를 계약했어요. 시장 입구 좋은 자리였습니다. 평수도 2배로 넓어졌어요. 영자 씨, 대단해요. 만복 씨가 축하해 줬습니다. 만복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영자 씨 실력이에요. 새 가게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고 예쁘게 꾸몄어요. 카페처럼 테이블도 놓았습니다. 손님들이 앉아서 빵을 먹을 수 있게요. 한 달 후 새 가게 오픈했습니다. 개업식 날 정말 많은 사람이 왔어요. 시장 상인들, 단골 손님들, 아들과 지우, 그리고 방송국 사람들까지.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꽃다발을 수십 개 받았습니다. 가게가 꽃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1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할머니였어요. 가족한테 의지하고, 눈치 보고, 제 돈도 제 맘대로 못 쓰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혼자 살아보자고. 처음엔 무서웠어요. 혼자 살 수 있을까 걱정했죠. 근데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누구한테 의지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세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개업식이 끝나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그래. 네.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민수야, 너는 내 길을 가. 네, 엄마.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아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잘하고 있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영자야, 행복해? 응, 행복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 저는 75살입니다. 집을 나온 지 6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웠고, 사업을 시작했고, 사랑도 찾았어요. 가게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영자 할머니 단팥빵, 백화점에도 입점했어요. 온라인 쇼핑몰도 있고요. 연 매출 10억 원, 직원 100명, 작은 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걸 얻었어요. 자유, 존중, 행복, 그리고 제 자신. 아침에 일어나면 만복 씨가 커피를 내려줍니다. 영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당신도요. 키스하고 출근해요. 가게에 가면 직원들이 반깁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응, 다들 잘 있었어? 회의를 하고 메뉴를 개발하고 신제품을 기획해요. 바쁘지만 즐겁습니다. 주말엔 아들과 지우를 만나요. 엄마, 오늘 뭐 먹을까요? 지우가 좋아하는 거 먹자. 피자. 그래, 피자 먹으러 가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아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사주니까요. 저녁엔 만복 씨와 산책해요. 영자, 오늘 하루 어땠어? 좋았어요. 신제품 잘 나왔어요. 그래, 나중에 먹어봐야겠네.
손을 잡고 걸어요. 75살이지만 여전히 설렙니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천장을 봐요. 내가 이렇게 살 줄 알았을까? 69살에 집을 나오던 그날. 무섭고 외로웠던 그날.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요. 창밖을 보면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죠? 남편한테 말해요. 당신이 남겨준 돈 잘 쓰고 있어요. 당신이 사준 제빵기로 성공했어요. 고마워요. 바람이 불어요.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영자야. 정말 잘했어. 행복해. 눈물이 나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에요. 행복한 눈물입니다. 만복 씨가 옆에서 자고 있어요. 잔잔한 숨소리가 들립니다. 고마운 사람이에요. 제 인생을 되찾게 해준 사람, 옆에서 지켜준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 핸드폰을 꺼내서 통장을 확인해요. 잔액 3억 7.000만 원. 6년 만에 모은 돈입니다. 제가 직접 번 돈이에요. 이 돈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제 돈이니까요. SNS를 열어봐요. 메시지가 수십 개 와 있습니다. 할머니, 저도 용기 냈어요. 할머니 덕분에 이혼했어요.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하나 답장을 보내요. 잘하셨어요. 응원합니다. 용기 내세요.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댓글을 다는데 지우한테서 전화가 와요. 할머니, 안 주무세요? 응, 아직 안 잤어. 할머니, 저 대학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할머니 덕분이에요. 뭐가? 할머니가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눈물이 나요. 지우야, 너는 이미 강해.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눈물을 닦아요. 행복한 눈물입니다. 제 인생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시 창밖을 봐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요. 75살의 새로운 하루.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신제품 개발하고, 지점 확장하고, 직원들 교육하고. 바쁘지만 즐거워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일어나서 옷을 입어요. 거울을 봐요.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표정은 밝아요. 김영자, 오늘도 화이팅. 스스로에게 말해요. 부엌으로 가요. 만복 씨가 일어나 있어요. 영자, 벌써 일어났어? 응, 오늘 할 일이 많아서요. 커피 내려줄게. 고마워요. 함께 커피를 마셔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와요.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만복 씨 행복해요. 나도. 이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래. 서로 웃어요. 75살과 81살의 사랑. 늦었지만 진짜예요. 출근 준비를 해요.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데 만복 씨가 말해요. 영자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키스하고 나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요. 아파트 로비를 지나요. 경비 아저씨가 인사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밖으로 나가요. 햇살이 눈부셔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어요. 저도 출근해요. 75살 회사 대표의 출근. 버스를 타요. 창밖을 봐요. 서울거리가 펼쳐져 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 나처럼 힘든 사람이 있겠지. 그 사람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용기만 있으면 돼요. 버스에서 내려요. 시장으로 걸어가요. 영자 할머니 베이커리 간판이 보여요. 제 이름이 적힌 간판. 자랑스러워요. 문을 열고 들어가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반겨요. 응, 다들 잘 있었어? 일과가 시작돼요. 회의하고, 빵 만들고, 손님 맞이하고, 바쁘지만 행복해요. 제가 선택한 인생이니까요. 점심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와요.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좋아, 뭐 먹을래?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요. 그럼 삼겹살? 좋아요. 저녁에 아들, 지우, 만복 씨와 만나요. 함께 고기를 구워 먹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지우가 고기를 구워줘요. 고마워, 우리 지우. 할머니, 대학 가면 할머니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정말? 네, 할머니 회사 최고예요. 가슴이 뿌듯해요. 손녀가 제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니. 지우야, 공부 열심히 해. 네, 할머니.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요. 만복 씨와 손잡고 걸어요. 영자, 오늘 하루 어땠어? 좋았어요. 매일매일 행복해요. 나도. 집에 도착해요. 샤워하고 침대에 누워요. 하루를 정리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돼. 창밖을 봐요. 달이 떠 있어요. 여보, 나 정말 행복해요. 남편한테 마지막 인사를 해요. 걱정 마세요. 나 잘 살고 있어요. 당신도 편히 쉬세요. 눈을 감아요. 편안해요. 75살의 밤. 내일이 기대되는 밤. 이게 진짜 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내세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당신 돈은 당신이 지키세요. 누구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당신 힘으로 사세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저는 69살에 시작했어요. 70살에도 80살에도 가능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